이번 정부에서는요, 연금 개혁을 위해서 기초연금 부분은 대상자를 줄이고 줄여진 대상자에 대해서 지급 금액은 늘리자는 그러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국회에 우리가 발의된 이 확대 법안은 벌써 2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민주당과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서로 새 대결이 나서지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줄여야 하나 늘려야 하나. 네, 기초연금은 현재 435만 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에 시행이 됐었고요. 그때 당시 예산은 약 7조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올해는 637만 명 대상으로 예산이 22조, 약 3배 정도가 늘어났던 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거를 과연 정부의 안대로 줄여야 하나, 이거를 또 늘려야 하나. 그 키는 바로 국회가 갖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기초연금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우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기초연금을 늘리자는 법안이 23개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해서 국회에 쌓여있는 기초연금 개정 법안이 벌써 23개입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최대 30만 원 주는 이 기초연금 재정 부담도 되지만 하나같이 더 늘리자는 그러한 의견은요, 주로 노후소득을 보장해줘야 된다. 네,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기초연금에 이 들어가는 돈은 가만히 둬도 무섭게 불어나죠. 올해 637만 명에게 22조 원이 넘게 지급됩니다. 2014년에 시작된 이 기초연금은요, 당시 435만 명에게 약 7조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이 들어가는 예산은 2030년에는 약 40조 원쯤이 필요하고요. 또 2014년 도입할 때 월 20만 원이었던 게 2018년 25만 원, 2년 전부터는 30만 원, 그리고 40만 원을 또 대선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기초연금에 대한 이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또 여기에 유입되는 베이비 부머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나 이 개정안의 23개는 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지 말고 중앙정부가 100% 떠안고서 65세 이상 모두에게 지급하자라는 그런 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가 자꾸 이 베이비 부머들이 65세 이상 평균 60만 명에서 70만 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55년생부터 64년생까지를 이 베이비 부머 일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데요, 오른쪽 표에 보면은요, 우리나라 출생 인구와 사망 인구를 제가 이 비교한 자료를 여기 올려놨는데, 요것은 바로 이어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이 베이비 부머의 인구가 결국 우리가 10년, 15년 후에는요, 인구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평균 수명이 현재 83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많은 인원이 65세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결국 그 사망자가 오히려 출생자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2019년도부터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이거를 무작정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늘고 지급 이 재원이 많아진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만 가져가도 된다라는 저는 그러한 제 어떤 주장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 출생과 사망 그리고 자연 증가되는 그러한 인구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네, 기초임금 줄여야 하나 늘려야 하나. 조금 전에 우리가 이 그래프, 인구 변화 그래프를 본 것처럼요. 많이 들어오지만 또 많이 이제는 사망을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23개 법안 중 민주당은 16개가 발의가 됐고요. 국민의힘에서는 7개 발의가 됐는데 이 16개는 확대 법안입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2026년부터 시행하자라는 그러한 것이었는데요. 자, 기초임금은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이 직역연금이죠.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연금 등을 받으면 여기는 제외가 되죠. 그리고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가 깎이고 그래도 22조 원이 넘는데 이러한 연계감액 제도도 없애자는 개정안이 약 10여 개가 현재 발의가 됐습니다. 기초연금을 덜 받거나 못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역차별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 등은 일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지급자 30%는 무엇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신들 재산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 어느 정도 살만하잖아. 그래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이 해소가 필요하다. 우리가 2014년도에 이 제도가 시행될 때는 예산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들 이렇게 법안이 많이 발의가 됐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요. 70%인 16개가 발의됐습니다. 그중 3개는 65세 이상이면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확대 법안 발의고요. 또 노후빈곤의 위험이 적지 않은 또 소득 상위 30%까지도 100% 지급하자는 거죠. 2021년 9월 고영인 의원 등이 16명이 발의했고요. 올해 3월에는 김남국 의원 또 얼마 전에는 김경업 의원 등이 이 노인 복지에 대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65세 이상 전면 지급을 하자. 그러면서 2026년부터 앞당겨 시작하자라는 그러한 개정안도 냈습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기초연금을 줄이자는 의견도 팽팽하고요. 늘리자는 의견도 팽팽합니다. 자, 국회의원도 책임 있는 법안을 발의해야 되고 특히 이 법안 발의할 때는 재원 조달 방안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 가지 입법안이 나왔어요. 기초연금만 봐도 23개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23개 법안 중에 재원 조달 방안이 함께 나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요. 나라 살림을 맡고 있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016년도와 2022년도에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거든요. 자, 우리가 입법안을 발의할 적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계획도 함께 우리가 발의를 하자. 네, 그런데 통과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10만 원씩 나눠드립니다라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할 적에 이 10만 원씩 발의하는 것에 대한 예산은 부가가치세를 조금 올린다. 아니면은 어떤 지역의 건설을 조금 미룬다. 이러한 재원 대책을 첨부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인사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대한민국 의원들은 못 막을 거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국채를 찍어서 재원을 마련하자고 할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다. 자, 그만큼 여기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고요. 구체적인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안 했다는 것이 또 우리가 여기 반증이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또 그냥 통과만 된다면 결국은 국민들 세금으로 이게 돌아오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도 이제는 입법 발의할 적에 이 재원 조달 방안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공감이 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기초연금을 줄이자는 이야기가 있고요. 늘리자는 이야기가 있고 정부는 줄이자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것이 맞을지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결론인데요. 기초연금을 줄이자는 그런 의견이죠. 이거는 재정 안정화를 가져가자라는 겁니다. 네, 어느 것 하나 축소나 확대가 틀렸다고 맞았다고 또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축소는 재정 안정화를 가져가자.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머가 한 해 6, 70만 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거를 부담하기가 버겁다. 네, 그래서 이걸 줄이자는 건데요. 그래서 하위 40%의 두텁게 보장을 하자.
기초연금 재원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30% 받다가 못 받는 이 탈락자들에 대해서는 이 정치적 저항이나 불공정성이 더욱 커지죠. 그렇게 되면은 미지급하는 사람이 60%가 되잖아요. 이거는 보편적 복지에서 선택적 복지로 갑자기 바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불만감이나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또 정치적인 문제가 따르게 해요. 또 기초연금을 확대하자는 의견, 이거는 반대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죠. 네, 노후 보장 강화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재정 확대가 부담입니다. 재정이 부담되는 거죠. 자, 100% 지급하되 이 재정의 문제는 차등 지급으로 조정하면 어떻겠느냐. 네, 이런 의견이 좀 있었고요. 또 저도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자, 그러나 법안 입법은 국회의원의 권한입니다. 네, 법을 통과시키냐, 통과시키지 못하느냐는 국회의원들의 권한인데, 그러나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 이 총선에서 과연 기초연금이 축소될까, 확대될까, 여기에 양당이 이제 당운을 걸고 치열하게 이제 새 대결을 펼칠 모양인데요.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부탁하는 것은 선심성 공약에는 우리가 휘둘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네, 한다고 해놓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잘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이 K연금이란 말을 썼어요. 우리나라가 이 K문화, 또 우리가 K컬처, K영화, 뭐 여러 가지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코리아에 대해서 지금 대단한 관심과 인기, 그리고 그 성과를 높이 취합니다. 그래서요, 이 기초연금 부분도 정말 한국인만이 갖고 있는 어떤 지혜로운, 새로운 계획을 우리가 찾아서 이것을 우리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을 하고, 또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또 재정 부담도 일부 다른 것에서 보충을 하고, 네, 이러한 정말 지혜로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오늘은 여야가 새대결을 펼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초연금 벌써 확대 법안만 23개가 발의가 됐는데, 과연 이것이 줄여야 되나 늘려야 되나 새대결에 벌써 나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들 판단을 잘 하셔서 우리나라도 든든히 세워지고 기초연금도 지혜롭게 펼쳐지는 우리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